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 740 설경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해서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도 도모해 보자는 거죠. 궁극적으로 비수도권의 이 지역 소멸을 막아보자는 공동체 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을 때만이 가능한 기대 효과들이죠. 그래서 오늘 생방송 토론 740에선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고향사랑 기부제를 우리 지역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또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택 동구청장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승희 영암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오정우 전라남도 고향사랑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또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과 이름이 고향사랑과입니다. 이 전라남도 우리 오정우 과장이 먼저 이 고향사랑 기부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개인이 주소지에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은 네. 특정 자치단체를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네.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요, 이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복원 증진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더 추가로 살펴보기 전에 예. 두 분이 기대하는 거 좀 단체장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이 동구 입장에서도 좀 기대가 크죠.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요. 예. 사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 한 십수년 동안 이걸 논의를 해오다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열악한 이제 지방 재정 때문에 사실은 네.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복지 사업이나 문화 사업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재정을 이렇게 확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실은 주로 이제 중앙정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이제 네. 응모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또 우리 자치단체만의 특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도 좀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영암군의 기대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지방의 그 자치단체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요. 예. 특히 이제 저희 농어촌 같은 경우는 아이들, 특히 청년들을 교육을 시켰다가 네. 장성했을 때 대부분 도시권으로 예. 이제 사실 뺏기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도시권에 가 있는 향후들에게 우리 고향을 다시 한번 소개시키고 우리 네.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될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을 다시 상생시킬 수 있는 이런 동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예. 겁니다. 오 과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 고향이란 이름이 붙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내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개인별로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네. 단 법인 명의로는 이렇게 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예. 되어 있고요. 오늘 영암 군수님 나오셨는데 영암 군민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 전남도청하고 영암군청을 제외한 전남의 21개 시군을 포함해서 예. 전국 지자체에 전부 다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중복 기부도 가능하고요. 기부자한테는 그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예. 되고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 공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이렇게 지역 특산품으로 이렇게 예.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요. 기부금 납부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금 그 모금 기관으로 그 농협이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협을 방문하시거나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고향사람 이음이라는 그 시스템이 네.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전자결제라든가 전자자금 이체라든가
그리고 또 해당 자치단체 청사를 방문해서 이렇게 네.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가 이 있겠습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한데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 영암군 예를 들었는데 흔히 서울을 예를 들면 제가 서울 구로구에 사는 거주민이다. 주소지가 서울 구로구다 하면 구로구청과 서울시에는 기부를 못하지만 나머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향과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도 주어지는데 이제 다양한 혜택 부분은 아무래도 예.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아마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단체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여러 장점들이 많은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거 아까도 재정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좀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구 실제 이 지방 재정 얼마나 열악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방 재정을 이야기하면 이제 그 자립도라든지 그렇죠. 뭐 예. 자주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립도가 보통 한 14~15%니까요. 예. 전국 지자체 평균 한 43%로 놓고 보면 굉장히 열악한 거고. 예. 물론 이제 매년 그 재정이 조금씩 뭐 7%나 8% 네. 정도 이렇게 늘어가긴 합니다. 네. 늘어가긴 하지만 이제 그에 비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 네. 문화적인 수요, 예. 그런 것들은 또 더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걸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예. 봐야죠. 예. 또 인구도 지금 광주시 예를 들면 최근 4~5년간 4~5천이 매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인구가 지금 절대적으로 줄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원도심 공동화라든지 이런 예. 것들 때문에 더 열악해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예. 예, 재정 문제 정말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예. 걸 좀 실감이 나는데요. 혹시 영암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아, 사실 그런가요? 예. 저희가 1년 재정이 이제 추경까지 다 해서 한 예. 8천억 정도가 예. 영암군이 되는데요. 다른 군 단위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다른 지역과 비슷한 10% 정도밖에 예. 되지 않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그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네.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네. 한편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잘한 데는 많이 받을 거고 그렇지 네. 않은 데는 많이 받지는 못할 텐데 네. 그랬을 때에 이 또 이제 지자체별로 서열화되는 네. 여러 이제 또 그 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 예. 속에서 이 제도가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과연 이 제도를 통해서 좀 증가할 수 있는 네. 예,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예. 고민들이 저희 많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제도란 게 초기에 시행을 하다 보면 또 개선할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좀 예. 추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침 이제 운수께 질문을 드렸으니까 예. 아까 그 우리 전라남도 고향사랑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부금의 30%까지는 그 지역의 특산품 등을 통해서 답례를 할 수 있다고 그렇죠.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답례품 선정도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네. 지금 영암군은 혹시 답례품 다 선정했습니까?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좀 구성하고 예. 또 답례품을 납품하실 분들 네. 예, 개인이나 또 법인한테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예, 네, 예. 지역의 대부분 농특산물들을 좀 네.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 수렴도 좀 해가지고 예. 어느 품목을 했었을 때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 네. 또 이 기부를 해주시던 분들한테 매력을 줄 수 있겠느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예. 계속 각 팀을 좀 모아가지고요. TF 구성해서 예.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매력적이고 좀 차별화된 답례품을 준비해서 기부금도 많이 받으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답례품을 많이 드리면 또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는 건데 동구도 좀 고민이 되는데 영암은 특산품이 좀 많다고 보고 이 도시 지역은 좀 고민이 되겠어요. 뭐로 답례를 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이제 보통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예, 예. 기부금을 많이 이제 거둘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답례품이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예. 화가들도 많고 예, 예. 또 청년 화가들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화가들의 작품을 예. 조금 더 이제 그 소품이라도 이런 예, 예. 것들을 또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명인 명장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명인도 있고 네. 또 뭐 공예 명장들도 있고 양복 명인 명장들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네. 여러 가지 답례품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협의를 예.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로 좀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좀 장점을 최대한 좀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이게 1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로 3만 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30%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면 30만 그렇죠. 원이니까 예. 답례품에 꽤 이제 고가의 답례품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거는 예술품이나 공예품도 가능할 예, 것 예. 같고요. 혹시 전라남도도 지금 혹시 답례로서 어떤 걸 할 건가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 도에서는요 기부자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예. 시군 간 형평성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 지난 11월 15일 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아, 그래서 회의를 하셨어요? 예, 예. 예, 도 예. 추천 품목이 8개 품목, 예. 22개 시군에서 5개 품목씩해서 예. 110개 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예. 총 118개 품목으로 이 네. 답례품으로 선정을 해서요. 저희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금 공급업체 공모를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부자의 만족도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트렌드도 예. 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답례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렇죠. 나올 텐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새로 또 개발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도가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좀 제가 좀 한번 그 좀 여쭈고 싶은 게 전라남도는 고향 사랑과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최초 사례인데 그러면 예. 고향 사랑과의 역할이라는 게 이 시군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까?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예. 이제 우리 도청도 받고 이제 시군청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22개 시군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소통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기부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시군 이게 일본 사례를 보니까요. 우리 도 광역 본청보다는 시군에 네. 이렇게 기부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시군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예. 그래서 이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은요 네.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시군이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기부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예. 계획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방금 오 과장이 일본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본 걸 지금 모델로 삼아서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도 아마 일본이 좀 예, 예.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을 텐데 예,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든지 이걸 우리 사례로 좀 접목시킬 만한 거 좀 있던가요? 예, 예. 우선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답례품 하면 농축수산물 예. 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건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는 중에 이제 답례품도 있지만은 네. 이 기부금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 아이들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쓰고 네. 싶다든지 예.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뭐 일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유기견 같은 경우 네. 이런 부분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동물 유기견들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지역은 살처분 1위였는데 네.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내놓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지역에 많은 기부금을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유기견을 거의 그 제로 상태로 만드는 예. 이렇다면 이런 애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예. 우리 동구에 지금 청년 인구들이 좀 와 있거든요. 아파트가 네.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될 네. 거고 또 새로운 인구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을 특정하게 사용하겠다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기부금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 청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낸 기부금이 내가 관심이 있거나 또 의미 있게 쓰였다. 예, 즉 예. 기부의 효용성이 커져야 예, 예. 기부금도 늘어나고 또 기부가 계속 지속 가능할 거다. 이런 점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답례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예. 내가 내는 기부금이 예. 이렇게 쓰여서 굉장히 네. 의미가 있고 나도 가치를 느낀다. 네. 이런 점들이 또한 기부금을 내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벤치마킹 사례로 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영암군도 이제 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다각도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혹시 일본 사례에서 좀 이런 건 좀 좋은 아이디어다 했던 게 좀 있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이 제도가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별로 이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농특산물, 답례품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가 중간에 이제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 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서 이 재난재해를 복구하는데 이제 집중을 해주자라는 이제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예. 그 지역에
기부금이 많이 쌓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동물들에 대한 네. 문제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못 먹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가정식 백반을 아침에 해주는 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 그 지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도 아마 초기에는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답례품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겠지만 예. 한 1, 2년만 지나면 예.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네. 또는 그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보고 예. 이 기부가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답례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예. 하면서도 그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농촌 네. 그리고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네. 확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예.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의 투자 네.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만 해도 응급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 문제라든가 예. 산후조리원을 예. 설치한다거나 이런데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겠으니 예. 우리 고향 기부를 많이 해달라. 예. 예, 이렇게 하면 아마 향후들의 예. 애향심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그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예. 여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 특히 이제 공기도 좋고 예, 살기도 좋기 때문에 특히 요즘 예. 이제 워케이션 이런 네. 사회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하면 예. 지역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단체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그 기부 사업, 용처 또 발굴하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한 번 더 실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일본은 2008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진짜 기부금이 많이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는 고향 납세제예요. 이게 좀 약간 틀린다는 예. 게 일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득세 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이렇게 납세한 경우 그 납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요 예. 소득 관련 세금으로부터 이렇게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렇게 네.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제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좀 심했어요. 네. 그래서 납세액보다 더 많은 답례품을 준다든가 그 고가의 답례품을 이렇게 준다든가 네.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요. 일본에서 이건 아니다. 예. 납세 금액에서 30% 이내로 이렇게 답례품을 이렇게 제한을 했고요. 예. 또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 원스톱 특례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노력을 한 결과 네. 2008년도에 그 시행 초기에는요 하나로 우리 한 870억 정도. 1년 한 870억 원 정도가 기부가 됐는데요. 예. 납세액이 납세가 됐는데, 이제 예, 제도 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 갖고 예. 2020년도에는 13년 만에 예. 82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7조 1,500억 정도. 80배 이상이 늘어났다. 예. 10여 년 만에.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한 결과네요. 예, 그러죠. 사실 이런 걸 들어보면 7조 물론 일본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 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이 법으로 딱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주민 복리 증진으로 딱 정해놨더라고요. 기부금 여기에다 써라. 그러면 두 단체장도 이제 이 부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지역의 복리 증진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두 분은 어디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투자. 예,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 저희가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재능아동 꿈나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3년 차 하고 있는데 취지는 뭐냐면 꿈도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인데 여러 가지 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키워줄 수 네. 키워줘야 된다. 장학금 한두 번 주고 끝나는 것은 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해 주신 분들이 예. 기부금을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다면 네. 더 많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예.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예.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동구가 앞으로 정주 인구는 계속 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개념으로 뭐 간계 인구, 생활 인구 이야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동구로 찾아올 수 있으면 문화 관광 쪽에 대한 투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동구가 그런 문화 관광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원을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을 하고 네. 또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런 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예. 많은 분들이 동구를 방문하고 또 재방문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실제로 동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와서
살게 하고 예. 또 떠나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게 하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조금 확충하는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부적으로 동구에서는 연간 기부 목표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 예. 정도로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얼마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 정치인들 뭐 후원금 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을 만한 네. 용도를 정확하게 하고 예. 한다고 한다면 좀 좀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많은 금액을 좀 기부를 받아내길 바라고요. 예. 아마 영암도 좀 출향 인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백지로 가 있는 분들이 그러시죠. 이제 이분들 예. 대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기부를 받고 싶어 하실 텐데, 뭐 영암도 뭐 동구 못지않게 이 기부금을 받으면 이는 사업에 좀 우선순위를 정해 쓰고 싶다. 최우선적으로 어디다가 좀 사용하고 싶으세요? 저는 교육 문제, 교육 문제. 예. 네. 결국에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농어촌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없기 네. 때문에 떠나는 거여서 교육 쪽에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 임택 총장님 말씀하셨던 문화 관광 쪽에 저희 예. 투자를 더 하고 싶은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의 가치가 과거에처럼 단순하게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네. 이 사회적 트렌드가 지금 코로나19를 네. 거치면서 쉼과 휴식, 힐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가치를 찾을 수 있고 가족 단위와 함께 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네. 농어촌이고 그런 공간들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예. 특히 이제 전남은 이 문화자원들이 여러 곳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엮어서 하루 이틀 오셔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네. 곳. 그래서 단순하게 농특산물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은 네. 체험하고 문화하고 또 쉬고 힐링할 수 있는 예. 곳 이런 곳으로 지금 꾸며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예, 것 예, 같아요. 말씀해 지금 저하고 주십시오. 좀 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예, 계시기 예. 때문에 영암에 가신 분이 예. 하룻밤을 동구에 와서 주무시고 아, 예. 또 동구에 오신 분이 예. 영암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예. 협력해서 예. 어떤 관광 상품이라든지 네. 담대품도 연계된 담대품도 개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뭐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자체가 경쟁보다는 이게 상상의 방안들을 해서 기금을 최대한 모금도 하고 또 용처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첫 그 오프닝에서도 물었다시피 이 시청자 여러분께 이 고향사랑 기부제 들어보셨습니까? 질문을 했었는데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7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비율이 한 2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직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전라남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것이 예, 사실입니다. 인지도가 그래서 낮다. 예. 저희들이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243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예. 중앙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해달라 그렇게 네.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행안부에서 그 기획 방송을 두 건을 했어요. 예. 채널 A하고 KBS에 네. 그래갖고 기획 방송을 이제 이렇게 예. 방영을 했고요. 아울러 우리 도내 그 농협에서도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거기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그 농협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이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개발을 완료가 되면 그 기부지역 선택이라든가 그 답례품 선택이라든가 세액공제 혜택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네. 원스텝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자의 이렇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제 노력을 인터넷을 하고 통한 있습니다. 원스톱 그런 이제 서비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 단체장께서는 지금 발로 뛰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현재 법으로 정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하려면 좀 제약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실제 그런가요? 그럼 어떤 게 그렇습니다. 문제입니까? 예, 먼저 지금 시청자분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법에서는 예.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예. 직접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방문해서 예. 또는 메일이나 예. 전화나 문자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예. 뭐 최근에 그런 홍보를 좀 하다가도 이러난다 처벌받는 거 아닌가. 이거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을 위반하면. 예,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몇 분이 또 네. 개정 법률안도 제출했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그렇게 홍보를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건 예. 고향사랑 기부제가 네. 고향사랑 기부하면 잘못하면 처벌하는 처벌법이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마 편법이 상당히 이제 네. 동원되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아무리 정부가 홍보한다 하더라도 전국의 광역시도 226개 지자체가 홍보하는 네.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네. 그럴 수 아니,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가 출향 인사입니다. 그런데 내 고향 자치단체장한테 직접 전화나 문자를 받아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적극 좀 동참해 주세요 하면 느낌이 그렇죠. 다를 것 예, 같아요. TV에서 홍보 본 것보다는. 예, 예. TV에서 그냥 보면 또 듣고 예, 지나갈 수도 예. 있는데. 근데 예를- 그게 지금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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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영암군 같은 경우 영암 향후에 가서 군수님이 예. 아, 이런 게 있는데 조금 그렇죠.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는 건 틀리잖아요. 아마 우리 저기 우군수도 좀 똑같은 이런 좀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9월에 향후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갔다가요. 인사말에서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 이게 예. 좀 현행법상은 저촉이 되니까요. 예, 물론 이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해도 뭐 처벌을 못 할 겁니다만 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법상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네. 말라라고 우리 공짜분 이야기하셔서 향후회라든가 동창회 가서 설명을 해야 거기에서 기부금이 훨씬 나올 수 있는 네. 효과가 높을 텐데 그걸 지금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 홍보를 못하게 네.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홍보할 수 있는 모집 그 체계라고 네. 해야 될까요? 예. 모집 방법이 행정이 하거나 아니면 주민 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어디에서든 간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네. 행안부 시스템을 통해서 예. 기부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답례품 선택하도록 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행안부 이외에 또 다양한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부금을 모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네.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빨리 이 제도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제도 개선과 함께 또 하나 좀 고민해야 될 게 일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오 과장 설명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16.5% 정도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남 상구에 10만 원을 기부해도 10만 원 세액 공제를 받고 낙후된 이 동구나 영암에 똑같이 1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이 강남 상구는 이미 재정 자립도가 거의 100% 육박하나 넘어가는데 좀 이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오히려 낙후된 지역일수록 세액 공제를 많이 해줘서 기부를 유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 이게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예.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 그다음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네. 우리처럼 이제 인구가 소멸될 간신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이제 네. 고향사랑 기부제인데 그렇다면 방금 우리 사회자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자체 재정 자립도라든지 네. 또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세액 공제, 예. 또 세율에 대한 공제를 더 높여준 건 저는 그런 예. 방향으로 가는 게 예. 법 취지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군수도 뭐 그 부분은 같은 그럼요, 생각이시죠? 당연히요. 예, 지역에 결국은 이 제도의 시행 자체의 네. 목적이 예. 지방 소멸 위기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의 고향 사랑과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 도에서는 혹시 이런 제도의 맹점들 예. 좀 검토해서 정부나 또는 국회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건의할 계획이 있는 건지 실제 건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법이 시행이 되기 전이에요. 이제 1월 1일부터 그래서 시행이 되는 차마 거니까. 예. 아직까지 건의는 못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시군하고 소통하면서 예. 이런 좀 문제가 예. 있겠다 하는 점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이제 전체가. 예. 그래서 이것도 30이나 50만 원 정도 30만 원이나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세액 받을 수 공제가 있도록 되면은 전에. 훨씬 예. 그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들한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뭐 법인 명의로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개인 명의로만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이렇게 그리고 예. 저희들이 또 향후에 가서 홍보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 향후분들 중에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나 1억 정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인데 예, 이것도 그 한도에 좀, 또 예. 나중에는 조금 상향해야 조정이 된다. 돼야 되지 않냐. 아.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좀 예. 운영을 해 보면서 예. 이런 점들은 좀
행안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직원들끼리는 의논을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기부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쓰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자칫하면 이게 이제 기부하는 분의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하다가는 초기에 이 제도가 연착륙 하는데 굉장히 또 난항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투명성,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할 때는 위원회 같은 걸 좀 조성을 있죠. 예, 기금 뭐, 구성을 하죠. 예.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굉장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제도는 이제 난관에 봉착할 예,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예, 모금한 기부금을 사용한 걸 우리가 또 공개하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할 때도 심의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가장 투명하게 사용할 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이런 부분을 모금하고 네. 민간과 함께 이렇게 또 기부금에 대한 용도를 네. 지정해서 이렇게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일본이 하는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 네.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용을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부터도 네. 같이 논의가 되고 이걸 네. 사용한 용처도 이제 공개하고 예. 또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암구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같은 거 좀 구성했습니까? 예,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됐고요. 아, 구성이 됐어요? 네, 예. 답례품 심의위원회도 이번 주에 이제 네. 구성이 돼서 답례품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 심사할 예정이고요. 기금도 예. 내년에 이제 만들어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예. 되고요. 단 이 기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네. 이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 쓸 곳에 대한 네. 예, 계획을 제대로 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처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못해서 네. 이제 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피스 앤 재팬 이 네. 그 유기견 사례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단체를 통해서 그 MPO를 통해서 모금이 잘 안 됐었습니다. 네. 이 중간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네. 기부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우리는 아직 여기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열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NPO 단체라든가 NGO 단체를 통해서도 네. 기금이 모금이 되고 이 단체와 함께 네. 지역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네. 하면은 훨씬 다양한 기금이 형성도 되기도 네. 하고 다양한 곳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전라남도도 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이 이제 전년도 모금액의 85%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기금 사업은 2024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 시작이 1년은 이제 모금을 하고 예, 예. 실제 사용은 2024년부터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답례품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이제 기부금 심의 운영위원회는 내년 초에 이렇게 네.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이제 이렇게 만들 예.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도 기본 생각은 저희들은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시군하고 이렇게 그렇겠죠. 사업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금 사업도 예. 저희들 지금 계획은 도민을 대상으로 해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네. 공부를 좀 거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이 되는 사업. 그러면서도 또 기부자들이 내가 기부를 했는데 네. 전라남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네. 내가 내 고향이라든가 내 지역 발전에 내가 좀 보탬이 됐구나. 네. 그런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우리 오 과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낙후의 대명사면 전남을 꼽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불명예스러웠는데 이 고향사는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습니까? 지금 보통 우리 도에서 이제 출향 향후님들이 예.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예. 전라남도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냐. 아. 향후가 천만이다. 아, 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 저희들은 솔직히 업무를 담당하는 예.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모금액이 다음 연도에 공개가 돼요. 그러면 예. 243개 자치단체가 아. 순위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가 기부 문화가 그렇게 예.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예,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조금 업무 예.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아직은 이제 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에 이제 고향사는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 문화 확산에 좀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4년부터 금액을 사용하면 전년도 모금액이 공개가 되는데 두 단체장도 좀 이거 신경 쓰이겠어요. 이 능력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예. 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아까 우리 문수님 말씀처럼 순위가 매겨지면 예. 굉장히 또 그게 또 부작용으로 작용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지요,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하는 게 분발하라는 그런 그렇죠, 취지 이제.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너무 이제 과당 경쟁을 못하도록 예. 하기 위해서 좀 정부에서 이제 뭐 기금 모금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강요도 좀 못하게 제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현실적으로는 좀 그게 동떨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이제 이번 질문은 좀 두 단체장께 좀 몇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요즘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죠. 예, 예.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1조씩 지금 지역에 그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혹시 영암이나 동구도 지금 예, 예. 지역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원 대상인가요? 예. 얼마나 저희가 연관 이번에 받습니까? 이제 많이 못 받았고요. 126억 원 정도 이렇게 아, 올해 받았습니다. 받은 게요? 네, 예. 예. 이제 내년에 이거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네. 예정했던 것처럼 지역의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네. 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래 창의융합 교육관을 네. 통해서 도시권에 비해서 교육 여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AI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 교육관을 좀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그 농촌 유학 도시권인 네. 아이들이 지역에 우리 농촌에 와서 체험하면서 네. 1년 정도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 마을도 네. 만들고요. 그다음에 로컬 푸드 이제 판매장을 좀 네.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들을 거기서 쉽게 좀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지역이 한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제 한옥이 좀 오래돼서 예. 오시는 분들 좀 불편해하셔서 예. 오시면 주무시고 가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편리하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좀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영암에서는 올해 정부의 이제 예.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126억을 예. 받았다고 했는데 동구는 얼마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소멸 관심 지역입니다. 소멸 관심 지역. 관심 이건 지역- 좀 한 단계 낮은 건가요? 예. 그 소멸 이걸 1등급, 5등급으로 또 나눠요. 예. 근데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관심 지역에서. 예, 예. 80억 정도 이제 아, 받는데 80억. 예, 예. 제가 농담으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아, 안 줘야 될지 뭐 예.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예. 이제 영암군하고 좀 비슷하게 쓰는데요. 네. 우리 동구에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문화적인, 교육적인 이런 공간을 좀 생각하고 네. 있고요. 우리 동구가 지금 인문도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인문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 네. 그리고 지금 동구가 또 13개 동에 다 마을 사랑체, 그러니까 마을 복지에 관한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확충, 투자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예. 복지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좀 토론 초기에 잠깐 그 우리 영암과 예. 동구의 재정 상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재정 분권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좀 쥐고 있는 이 재정을 지역한테 최대한 세원부터 해서 좀 돌려달라는 건데 두 분이 생각할 때 이 재정 분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오늘 또 자리가 됐으니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 목표를 7대3 정도로 네, 잡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제시를 지금 했었죠. 현재 74대 26% 정도 예, 예. 되는데요. 제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재정분권 1단계, 2단계에서 우리 구만을 따져보니까 100억 정도 좀 늘었었습니다. 네. 100억 정도 세수가요? 예. 늘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교부세를 예. 받는 데 있어서 종부세에 대한 좀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화 추세로 가고 몇 가지 있죠. 또 특례 조치 이런 것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주는 또 수입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 조세 정책 때문에 예. 재정 문건이 핵심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예. 장기적으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나 네. 이런 부를 좀 전환을 예, 해서 예. 7대3 이상으로 맞춰야 예.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정 문제가 핵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현 정부가 좀 고려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데 그만큼 재정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군수가 생각하는 이 바람직한 이 재정 분권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지자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예. 특히 재정 자립도가 30%가 안 되는 데가 70% 정도의 예.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역에 더 권한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예.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19.2% 정도에 해서 내려오는 건데 네. 이 비율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특히 네. 이제 요즘에 국고 보조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네. 그 공모 사업을 해요. 이제 서로 예. 경쟁을 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잘 된 데는 물론 열심히 한 만큼 이제 받아가는 건 좋은데 예.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오히려 서열 경쟁을 통해서 못 그렇죠. 받는 경우들이 예. 생기는 거고 이번에 이제 받았던 지방 소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순위를 둬서 가지고 경쟁을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예. 김택 점장님이 A 등급을 받으시긴 하셨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D 등급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네. 것보다 적었었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둘 게 아니고 오히려 지자체의 금액을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두고 아예 네. 분권 차원에서 다 주고 알아서 예. 책임있게 써라. 예.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1조를 가지고 나눠줄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권한을 정확하게 줘버려서 네. 그걸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자율성을 좀 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지방 관련 또는 지방자치라든지 재정 분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제 뭐 곧 출범할 것 같아요. 지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방분권위원회 하나를 묶어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 이게 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까? 곧 출범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정책을 좀 저희들이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혹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들 좀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는 건지 두 분 누구보다 지방자치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우근수가 먼저 얘기를. 근데 지방분권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그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예. 분명히 이제 출발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랬었죠. 근데 이거를 예. 이제 지방위원회라고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지방에 말씀드렸던 자율성이라든가 네. 예, 분권의 원래 취지하고는 좀 달라지는 측면들이 좀 없지 않다. 그래서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예.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지자체별로 네. 차별을 두지 않다고 하는 이 균형 발전의 취지가 잘 살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 하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쭉 왔었던 분권에 대한 그 기조를 네. 그대로 유지해 가서 네. 그 7대3에서 6대4까지 이렇게 그 기조를 잡고 그 진행할 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기조가 계속 살아 있을지에 대한 네. 지자체에서 사실 이제 의문들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지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하게 이 원래의 취지를 해낼 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죠. 네. 우리 동구 임택청장은 누구보다 이 지방 의원도 하셨고 또 좀 단체장을 재선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지방 자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지방 자치, 지방 분권 어떻게 평가하시고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죠 뭐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지방 분권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대로 방향대로 가면 좋을 건데 네. 아까 우승희 군수님께서 하신 걸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하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이런 감세 정책들이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광역 도시의 기초 단위 같은 경우는 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세가 그렇게 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도움을 받아왔는데 네. 그런 감세 정책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기 네.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재정 분권을 통해서 얻어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역행하지 않을까 상당히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뭐 두 분한테는 또 고민거리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보면 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 쪽에서는 또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들 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얘기가 듣고 싶은데요. 뭐 늘 지방이 가지고 있는 애환이죠, 애환. 네. 예, 그래서 그 정부의 그 규제 완화가 좀 수도권보다는 네. 예, 지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지방에 저희들이 지역의 영암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규제를 좀 정리해준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신 것처럼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 규제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어서 들어봤었죠. 상당히 예. 다행히 이거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예. 해결을 해주셨어요. 예. 이런 측면을 보면 지방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대도시가 이렇게 확장됨으로써 오히려 이런 제도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라든가 지방 소멸 기금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네. 수도권 규제가 풀리게 되면 지방으로서는 그렇죠. 예. 소멸의 길로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거의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뭐 사람, 뭐 일자리 모든 게 또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면 결국 지역은 소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임 청장도 좀 윤석열 정부 걱정되는 대목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에서 그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는 거죠?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은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의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역의 인재들이 전부 지금 빠져나가고 이런 것도 네. 최근 대학과 관련된 그 교육비 정책을 보면 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네. 좀 규제를 가하고 예. 지방 대학을 육성하는 쪽이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육성하고 그러면 사실은 블랙홀처럼 다 이렇게 예. 빨려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지역의 균형적 발전, 분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종합적인 그런 것들이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두 자치 단체 장한테 좀 제가 질문이 좀 집중된 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분권의 의지나 또 대통령의 의지를 얘기하는데 이 직업 공무원인 분한테 이게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좀 두 정치인 단체장께 좀 여쭙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오 과장부터 이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도는 청정한 바다와 넓은 들녘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에도 바다와 섬, 네. 갯벌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도 우리 전남만의 매력이 담긴 답례품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 재정 확충, 지역 특산물 홍보, 그리고 답례품 제공에 따라 지역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가지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태 청장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로 쓰인가에 대한 너무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낸 돈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위해서 투자되고 그게 뭔가 변화가 보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네. 특히 주소지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구의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동구에 예. 기부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승희 영암군 순재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이제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이 농어촌에 대한 기대 또 농어촌을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암군은 달맞이 쌀을 비롯해서 무화과 또 황토 고구마, 멜론, 또 매력 한우, 낙지까지 예. 수많은 계절별 특산물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지역 상품권을 비롯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남도 제일 힐링 고장 영암에 많이 오셔서 기충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 분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지만 결국 지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고향사랑 기부제 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